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검찰이 이 기업들 조사를 좀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오고 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때 기본은 돈을 준 쪽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은 쪽을 조사하는 겁니다. 돈을 준 쪽을 상대로 먼저 왜 줬는지, 언제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야 돈을 받은 쪽을 불러서 돈을 준 쪽 진술과 일치하는지 이런 걸 추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쪽은 기업들이고 돈을 받은 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틀 남았으니까 기업들 수사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특검에 구속되면서 다음 수사 대상 어디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이 SK와 롯데 순서로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1기 수사나 특검 수사 초기 때 저희들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야, 뇌물 혐의 관련해서 어떤 기업부터 수사하겠느냐. 그렇죠. 그때도 답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삼성, SK, 롯데 또는 삼성, 롯데, SK 순이다. 자, 실제로 특검은 삼성 임원들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뇌물 제공 혐의로.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SK와 롯데는 손을 못 댔습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SK와 롯데 수사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은 두 기업과 관련해서 면세점 인허가 과정, 특히 SK와 관련해선 최태원 회장 사면과 재단 지원의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물을 이제 준 쪽은 어느 정도 조사하고 나면 이제 받은 쪽, 말 그대로 이제 박 전 대통령 쪽을 이제 조사하는 일이 남았는데 여전히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 그리고 미르재단 지원 관련해서 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을 강요해서 돈을 받아냈고 또 이 중에 일부 기업들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만 봐도 최소한 강요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 변론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준 돈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낸 돈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진술과 증거들을 뒤집을 논리를 모레 검찰 조사에서 과연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